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 영덕 지역에서는 많게는 5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수요일 오전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한울원전 1, 2호기가 보름 동안 2번 연속 같은 이유로 멈춰섰습니다. 대형 플랑크톤 쌀파가 취수구에 다량 유입돼 정지된 건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한울원전 1, 2호기가 수동 정지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지된 이후 재가동된 지 일주일여 만에 또 정지된 겁니다. 잇따른 정지의 원인은 대형 플랑크톤의 한 종류인 살파. 살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에 제주도 인근 해안에 출현하는데 이 살파가 원전 취수구에 다량 유입되면서 원전이 정지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역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먼바다 쪽에서 많이 번성을 했다가 해류를 따라서 동해 연안으로 일부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쌀파를 포함해 해파리와 새우 등 해양 생물의 유입으로 국내 원전이 정지된 사례는 18건. 이 가운데 1988년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하면 모두 한울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동 정지가 잇따르자 한울원전은 지난 2006년 취수구 설비를 보강했습니다. 이후에는 해양생물 유입으로 인한 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5년 만에 연달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손상된 그물망을 적절히 교체했다며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같은 부위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상황.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비 교체를 이제 하는 것은 가겠지만은 앞으로도 저런 일들은 계속 그냥 반복될 거예요. 기후 위기가 심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다량의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급증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에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해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울원전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 원전동맹 16곳 원전 인근 지자체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한울원전 수동 정지와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 결함 문제,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등과 관련해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원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독점하면서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원전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포항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하고 위험한 시설들에 대해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됩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와 주기적 소독, 증상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로 사업장이 울진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0.8%에서 1.3%까지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이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됩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한 간부가 수년간 전횡과 갑질을 행사해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관리 감독 기관인 경상북도가 감사에 나서 이 간부에 대해 정직 처분을 조치했고 별도 인력을 파견해 비상 경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간부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소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기념관 직원들까지 위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 담당 간부의 전횡과 갑질은 채용 부정에 출장, 계약 등 각종 결제 지연, 여직원 성희롱까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혀가 이렇게 마비가 돼서 신경성으로 기절 전에 응급실에 가서 자살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 그래야 이게 끝난다, 정신과를 가게 됐고 불안증장애 판정. 하늘적으로 안으려고 하고 막 뒤에서 막 터치하려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빼고 나머지 6명이 매일 그런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었고 저를 희롱하는 특정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경상북도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북노동위원회에 정직 3개월이 부당하다며 제소했습니다. 또 이 간부의 비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몰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부장이 그 업체를 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도감사실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도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황당. 경상북도는 독립운동기념관 정상화를 위해 사무관 1명을 파견해 비상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조직진단 소통협력팀을 가동을 해서 6월 말까지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율할 수 있는 사무처장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간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3년 전에도 있었지만 유야무야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폭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단호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의 결실 불량을 방지하고 인공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꽃가루 은행을 운영합니다. 꽃가루 은행은 적기 인공수분을 위해 농가가 직접 따온 꽃을 이용해 꽃가루를 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과수 개화기 꽃가루 확보가 어려운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와 40여 대의 인공수분기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북구 청하면 미남리 일대에서 경북도 농업기술원 육중품종인 다솜쌀의 파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솜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밥맛이 뛰어난 육종품종으로 일품벼에 비해 완전미 비율이 높아서 삼강미와 일품벼의 대체 품종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벼품종 다양화를 위해 청하면 일대 10헥타르에 다솜쌀 시범 재배 단지를 조성했고 올해에는 14헥타르로 시범 단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인 봉화와 울진에서 나무들이 높아진 겨울철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방제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봉화군 소천면 곽하산 자락. 궁궐이나 사찰을 짓는 데 쓰이는 귀한 금강소나무가 모여 자라는 곳입니다. 태백산과 닿은 푸른 상록 침엽수림에서 유독 희고 앙상한 무리가 눈에 띕니다. 선체로 죽은 나무들입니다. 19년부터는 고사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은 곳에서는 50그루가 넘을 정도로 집단화해서 곳곳에서 고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울진 금강송면에서부터 봉화 소천면과 석포면 일대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에서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한두 달 사이에 나무가 죽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달리 이 나무들은 1, 2년에 걸쳐 천천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푸르던 솔잎이 갈변하고 단단한 나무 껍질마저 쉽게 뜯겨 잎마저 떨어지면 하얗게 말라 죽고 맙니다. 갈색으로 변한 잎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죽어가고 있는 금강소나무는 실제로 어떤 병도 없이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따뜻해진 겨울 기온을 적응 못한 소나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겨울철 높은 온도와 가뭄이 겹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게 또 더 심해진 이 시기에 잎을 달고 있는 소나무는 호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이 죽은 나무를 통해 확산하는 순간 금강소나무림 일대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 죽어가는 나무에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안동, 봉화 이쪽으로 해서 이미 발생해 있는 재선충이 울진 금강송면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재선충병 확산, 두 상황이 겹치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400억 원어치를 특별 할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종이형 상품권 발행분 1,200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됐다며 올해 판매분 5천억 원의 나머지 3,800억 원어치를 모두 10% 특별 할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연간 600만 원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포항시와 경주시로부터 포항공항 명칭 변경건의 공문을 받고 경북도 지자체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조사 결과 관계기관들의 반대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포항 경주공항으로 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16일까지 채식 선택 급식을 시범 운영할 선도학교를 공모합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고 초등 2개교를 포함해 총 4개교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포항과 경주, 영덕 지역에서는 많게는 5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아침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수요일 오전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